이기상 건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리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맥락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선이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패러다임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하고 있는 감리 방식이 있다면 그게 아마 지금의 패러다임일 겁니다. 그런데 사진 위쪽의 사진 좌측을 보시면 1900년 뉴욕의 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1913년입니다. 차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자동차와 마차입니다. 1900년 마차로 꽉 찬 뉴욕 5분가가 불과 10여 년 만에 자동차로 바뀐 거죠. 다시는 마차로 못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무인자동차가 나오는 걸 지금 보시고 있는 거죠. 이게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여기 제도하면서 설계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100% CAD를 하고 있습니다. 1983년 정립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최초로 CAD를 수입했다고 써놨더라고요.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고 지금 BIM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감리하고 있는 방식은 과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패러다임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저는 물론 대형 건축물의 이야기지만 과감히 아날로그 방식의 공사감리 패러다임은 끝났다. 그 증거로 작년과 올해 우리가 정말 전면 재시공이라는 말도 꺼내기 힘든 일들을 두 건을 연달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사 내용이 똑같습니다. 현장 면과 날짜를 바꾸면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고 감리자와 부실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저는 수명이 다 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이 부분은 부실감리라는 키워드로 네이버를 검색한 겁니다. 거기 나오는 이야기들을 제가 띄운 겁니다. 공공감리를 강화하고 감리를 감리하고 감리 감독원을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서울 변호사회 회장님은 변호사가 감리하겠다. 그렇게 해결해서 하자가 없어지고 감리가 제대로 되면 그걸 해야죠.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없겠죠. 하도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겠지. 이럴 거 아닙니까? 저는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미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건물의 규모가 너무나 커지고 너무나 복잡해졌기 때문에 감당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국토부 사고조사 보고서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작년 1월 11일 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사고조사 재발 방지 보고서입니다. 읽어보시면 부실 감리, 잘 안 보여요.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감리를 내실화하고 부실 시공 엄정 대응. 초등학교 학생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올 4월 달에 또 무너진 거죠. 그러면 이제 똑같은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말이 바뀌어서 나온 게 하단 말미의 보고서를 보면 검측 자료의 디지털화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검측 자료의 디지털화라는 게 검측 자료 아날로그가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검측 자료 디지털 뭐 동영상 찍고 다 지금 뭐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검측 자료가 뭐냐? 감리 보고서죠. 감리 보고서. 우리가 지금 건축법에 규정한 감리 보고서가 2018년 11월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아무리 큰 건물도 감리자가 세움대에서 승인만 하면 나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는 감리 보고서를 넣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체크리스트를 넣어야 되고 사진 뭐 다 찍어서 이제 서류를 집어넣도록 바뀐 거죠. 2020년에는 그 감리 횟수나 시기까지 더 세분화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아니
준공할 때 집어넣던 게 시기별로 집어넣는데, 야, 이거 좀 지나면 감리하는 것 자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미래를 내다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검측 자료의 디지털화라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PC가 1980년 들어오고 인터넷이 들어오고 스마트폰이 들어오고 지금 챗GPT 어쩌고 저쩌고 뭐 말만 하면 논문도 써준다는 세상인데, 감리하고 있는 방식은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야, 내 쪽에 이렇게 하면 되지. 사실 야, 몇 년 전까지는 세운태 그냥 승인만 하면 돼. 그 사고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감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서류를 요구하고 더 디테일해지는데. 그래서 이거 제가 쓴 게 아니고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국건설 산업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걸음마 수준이다.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문제들은 우리의 기술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당대의 기술이 아닌 새로운 기술, 우리 밖의 문제들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규정한다 그러면 하드카피, 수동식 검측 이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웃자자는 건데 우리 다 손에 스마트폰 들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디지털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 총리님 말 하나면 다 디지털 하잖아요. 이번에 뉴욕 가서도 디지털 15번을 이야기를 했대잖아요. 그럼 뭔가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냥 구호로만 외치면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따라가겠죠.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디지털화를 하자는 게 아니고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분들은 제가 뭐 국토부 가서도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구호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선언적 의미는 뭐 초창기에 뭐 하면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디테일적으로 우리가 감염으로 수행하는 이런 프로세스는 디지털적으로 구현하는 건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전기자동차가 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통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뭐 보여드릴 UI는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려고 그러고 뭐 광고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런 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핵심 전략이면 전략.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내가 문서를 전자문서화 하겠다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전자문서를 없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제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개입하는 프로세스를 최소화시켜야 될 겁니다. 생산성을 올려야 되고 디지털화 하면서 나오는 이제 정보들이 생길 겁니다. 그 정보들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ERRC라고, 이건 뭐 경영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리의 각 단계,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공사감리자는 그 건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공사 전 단계부터 공사 완료 단계부터. 건물 무너지면 감리자를 가장 먼저 달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뭐 감리 보고서 가지고 이슈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디지털 할 거냐? 법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목록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디지털로 저는 전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 설계 도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서도 있을 거고 그 부분을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이나 광주 화정에서 이슈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했다는 게 미스테리하잖아요. 일반 국민들이라고 생각하면 도면이 있고 실물이 있는데 어떻게 틀리게 하지? 그래서 감리부실이라는 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감리라는 게 도면대로 해야 되는데 핵심은 A3 반접이 책으로 모든 도면을 다 들고 다니는, 저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보는 거죠. 대형 사업장은 도면은 하나인데 직원은 6명이 동을 뭐 10개 동을 찢으다가 도면을 찢든지 뭐 쪽도면 들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A3 도면에
웬만한 건물은 다 들어가는 거죠. 나이 드신 분은 눈도 잘 안 보이는 거죠. 감리자들은. 이제 이런 것도 모바일 디바이스로 들어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 빼고는 전부 태블릿 다 들고 있죠. 우리나라만 종이 들고 다니는 거죠. 진짜입니다, 이거는. 종이를 들고 다니라도 A1지에 크게 출력된 도면을 들고 다니는 거죠. 사진, 동영상 필수적으로, 뭐 동영상은 용도에 따라 뭐 틀리겠지만 사진 대신에 이제 필수적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현장에서 사진은 다 스마트폰과 찍잖아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하고 내가 이 사진을 다시 사무실 PC에서 받아서 다시 사진 대신 만든다는 거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게 업무의 생산성이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다운받아서 넣고 이런 게 저는 가능해져야 그게 디지털화 되는 거 아닙니까? 감리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차관 사항, 뭐 여러 가지 특기 사항, 지적 사항들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현장에서는 그냥 말로만 주고받고 사무실 들어와서 정리를 할 거냐, 아니면 현장에서 그냥 클릭 몇 번으로 그 주 내용을 공정의 핵심을 정리하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공사일지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냐, 그런 차이겠죠. 그게 실현 가능하냐 아니고 이미 실현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채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뭘 가지고 싸웁니까?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러시아는 핵이 있지만 핵을 뭐 무기들 집속탄을 쓰니 안 쓰니. 감리자한테도 감리자의 손에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업무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단계별 체크리스트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전 단계, 공사 단계, 공사 완료 단계.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다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이제 공종별 체크리스트입니다. 공종별. 주로 진행되는 뭐 철검부터 골조, 마감, 여러 가지 공정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작성하고 공사를 하느냐, 아니면 공사는 말로서 진행하고 이 서류는 나중에 쓰느냐, 형식적인 서류가 될 거냐, 실시간성을 담보하는 실제적인 체크리스트가 될 거냐, 저는 그 차이에 있다고 봐요. 1인 건축사 많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바쁘죠. 혼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감리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이제 이런 디지털로 업무의 생산성 올려줘야 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감리 보고서 뭐 이거는 이제 세운태 쓰기도 하지만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게 감리 보고서에 뭔가 기재를 잘못했다 뭐 이런 걸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한번 써가지고 출력해가지고 보고 다시 하든지 뭐 지금 이제 그런 걸 다 챙겨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산업안전법에 의한 성명감리,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회체감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두 건은 상주를 해야 되잖아요. 건축사가 현장에서. 그럼 거기서 바로 서류도 해결하고 돼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기대 효과입니다. 그럼 디지털 전환의 효과가 뭐냐 도대체. 일단 기본적으로 감리의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려주는 거죠. 이건 이미 정량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업무의 시간과 업무의 프로세스를 50% 이상 단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서울시에서 실증 테스트를 해서 결과가 나와 있는 겁니다. 업무의 생산성이 정량적인 거라면 정성적으로는 대외적인 신인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거죠. 건축주한테 나는 이렇게 감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리얼타임을 보여주고, 또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건축주도 들어와서 수시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감리의 질의 어떤 정보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건 건축주를 통해서 허가권자한테 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건축주가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단계별로 정보가 공유되고 한다면 아주 고도화되고 선진화되고 있구나 할 겁니다. 그리고 전자문서로 가면 전자문서의 자체의 느낌으로 보시더라도 일단 부피가 없잖아요. 보관의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분실할 우려도 없고, 실제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조회해서 보고 다운로드 받아서 쓰고 시험터 올리고 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프로세스들은 개인의 생산성 관한 문제지만 이게 정말 협회에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간다면 이제 데이터라는 문제하고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자기의 자신의 역량으로 만든 부분들은 자기 자신의 정보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빅데이터가 된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개인이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허가권자가 되든지 건축주가 되든지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에서 움직이는 정보가 된다면 실제로 건축을 고도화하고 선진화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고 보는 이 부분들은 협회라든지 정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공이 나서줘야 될 분야일 겁니다. 그걸 그림으로 그린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AI 할배가 와도 대한민국의 공사감리 분야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왜? 다 종이로 쓰고 있으니까. 종이를 스캔해봤자 그냥 이미지니까. 이게 디지털 정보로 전환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양의 디지털 공사, 건축 데이터가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이면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진짜 AI한테 딥러닝을 시키면 뭔가 감리일지도 사진 몇 장 넣으면 자기가 분석해가지고 써주든지 뭐 이런 시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전제 조건이 이런 말단에서 현업에서의 공사감리 업무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로 준공하는 건물이 10만 건보다 더 될 것 같은데 그냥 10만 건만 계산하고 단순 계산으로 100장이 생긴다고 계산하면 1년에 1000만 장 생기는 겁니다. 1000만 장이면 A4 박스로 4만 개, 2500박스 이 장이니까 4만 개면 아마 이 건물 몇 개를 채우고도 안 남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종이 서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걸 전자문서한다면 그만큼 탄소가 저감되는 거예요. 요즘도 다 입만 떼면 탄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탄소 몇 개 있으면 이런 걸로 줄이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효과는 업무의 생산성 혁신을 가장 극대화시켜준다. 그리고 대외적인 신인도, 요즘은 종이 문서보다 전자 문서가 더 신인도가 높습니다. 왜? 보험이나 또 어디 송금을 하든지 모든 거 다 모바일로 전자로 하지 않습니까? 보험 정서 다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게 더 빠르고 더 정확한 거죠. 실시간 데이터 정렬로 정말 공사감리에 절차성, 객관성,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인 기술, 경험칙으로 녹아있던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 그게 이번에 뭐 건축사는 다 의무가입됐으니까 정말 건축사 협회로 다 모인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돼가지고 진짜 더 높은 수준의 공사감리를 구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탄소 저감 방금 말씀드리고 K건축, K건설, K건축 K-팝부터 시작한 거죠. K-팝에는 BTS가 있어서 가능한 거죠. 블랙핑크도 있고. K건축 하려면 뭔가 우리가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말로 우리 K건축이다 그러면 프리처크상 바로 뭐 누가 줍니까? 내재적인 어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정말 한국에 가니까 건물도 멋지게 지고 모든 감리는 디지털하고 이런 게 돼야 프리처크 디자인도 멋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대전환, 인식의 전환이 먼저 출발돼야 되겠죠.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